안녕하세요. 대기업에서 항공산업을 담당하고 있는 담당 멘토 김기동입니다. 자, 오늘은 달라지는 환경으로 긍정적인 전망 기대해 볼 수 있는 대한항공 저와 함께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일단 저희가 5월 국제선 여객 증가율 한번 살펴보도록 하고요. 이러한 증가로 실적이 기대되는 내용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보잉 항공기 인도 지원에 따라서 현재 공급 부족인 환경인데 이런 환경에도 긍정적인 실적들을 기대해 볼 수 있는 요인들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고요. 마지막으로 대한항공 같은 경우에는 과도한 피크아웃 우려가 있었지만 이런 면들을 극복하는 모습들을 보여주면서 이렇게 주가가 반등을 하고 있는 긍정적인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부분대에서 저희가 어떠한 부분들을 지켜볼 수 있을지까지 제가 여러분들에게 자세하게 설명해 드릴 테니까요. 영상 시청해 주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 주시기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위에 보이시는 표가 2019년 5월 공항별 통계이고요. 밑에 보이시는 표가 24년 5월 공항별 통계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제가 좀 합쳐서 설명을 드리면 5월 국제선 여객 같은 경우에는요. 전월 대비 3% 증가를 했습니다. 이게 저희가 2019년과 비교를 해보는 게 좋은데요. 2019년과 비교를 해본다고 한다면 국제선 여객수 같은 경우에는 95%를 이렇게 기록을 했다라고 하면서 거의 근접하게 회복을 한 모습을 보여줬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그동안 여객의 증가율이 꾸준하게 증가를 했기 때문에 이 3%의 수치가 좀 미미해 보일 수도 있고 정시된 것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에 대해서 저희가 알아야 되는 포인트가 있는데요. 바로 이는 공급이 더 이상 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항상 보잉 항공기 인도 결함에 대해서 좀 중요한 이슈들이 있다라고 설명을 드린 바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올해 기재 도입 계획들이 하나 둘 지연이 되고 있는 상황을 보여주고 있고 인천공항 인기 시간대의 슬롯은 이미 포화 상태입니다. 이에 따라서 5월에 국제선 운항 편당 탑승객 수 같은 경우에도 2019년 대비 5% 개선이 되었고요. 항공권 가격 역시 30% 이상 비싼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항공기 인도가 지원이 됐는데 왜 긍정적인 실적을 기대를 해볼 수 있을지 여기에 대한 내용들 지금부터 제가 자세하게 설명해 드릴 테니까요. 영상 시청해 주시면서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 주시기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항공은 구조적인 공급 부족 환경이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대표적으로 보잉이랑 에어버스에서 또 항공기를 많이 지원을 하는데 이 보잉의 항공기가 결함이 속출을 하면서 5월에 인도량의 반토막이 나는 등 이런 공급 지원 이슈들이 계속해서 발생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저희가 지켜볼 포인트는 이러한 공급 이슈가 해결이 될 수 있을지 그리고 이러한 공급 이슈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긍정적인 실적들을 기대해 볼 수 있을지 여기에 대한 내용들 지금도 제가 개로 나눠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 항공기 결함에 대한 내용들 좀 설명을 드리면 이 5월 항공기 인도량이 24대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50% 이렇게 급감을 했습니다. 여기에 대한 이유는 바로 사고가 발생을 많이 했기 때문에 생산이 부진한 모습을 보여줬다고 할 수 있겠고요. 4월보다 인도 대수가 3대가 더 늘었지만 전년도 같은 달과 저희가 비교해 본다고 한다면 45% 급감한 수준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이유는 일단 앞서서 지난 1월에 알래스카 항공의 737 맥스 항공기가 이제 문제가 생겼죠. 이륙 후에 동체물이 떨어져 나가는 등 이런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미국의 연방항공청은 이런 제조 품질 개선을 요구하고 있고 효과적인 대책이 마련될 때까지 증산을 허용하지 않을 방침이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가 첫 번째 포인트, 이 항공기 결함을 해결할 수 있을지에 대한 내용들은 함께 지켜보시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고요. 그렇다면 두 번째로 이렇게 항공기 인도가 지원이 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긍정적인 실적을 기대해 볼 수 있는 이유가 어떤 게 있을까요? 바로 여기에 대해 이해를 하기 위해서는 저희가 이 항공산업의 특징을 좀 아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왜냐면 해운이나 다른 산업과 다르게 항공 같은 경우에는 운임지수가 따로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통적으로 항공 업종 같은 경우에는 여객수와 화물 물동량 등 이 Q의 데이터, 이 Q의 데이터로 시장을 평가해 왔는데 이제는 이러한 방법이 수요 강세를 가속 평가하고 피크아웃 우려가 나올 수 있는 상황이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 있겠는데요. 왜냐면 저희가 주의를 지켜본다고 하더라도 해외여행을 가고 싶어도 항공편이 부족을 해서 많이 못 가는 상황들을 보여주고 있고 여기에 더해서 여행에 대한 수요는 증가를 하고 있기 때문에 향후 운임은
계속해서 상승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이러한 상황 덕분에 실적의 성장성 기대를 해볼 수 있겠다라고 할 수 있겠고요. 또한 제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여객세의 증가율은 좀 둔화가 되는 모습을 보여줬지만 저희가 앞선 사례들을 봤을 때 이 공급 부족으로 인한 이슈이기 때문에 해외 여행 수요의 피크 아웃을 의미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저희가 대한항공의 올해 영업이익이라던가 매출적인 측면에서 전년 대비보다 성장하는 모습들을 기대해 볼 수 있겠다라고 설명을 드려볼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대한항공의 이 5월 항공 이 수송 실적을 좀 요약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대한항공 같은 경우에는 이제 국제선 여객이 4% 성장을 한 모습을 보여줬고요. 2019년 대비로 본다고 한다면 84%로 매우 큰 폭으로 회복을 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회복세가 유지가 될 수 있을지, 그리고 이렇게 우호적인 상황 속에서 보잉의 항공기 인도 지연도 해결이 되면서 이런 공급 부족을 해결하면서 외형적으로 실적적으로 큰 폭으로 성장을 할 수 있을지 저와 함께 계속해서 지켜봐 주시면 정말 감사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이제 저희가 좀 지켜봐야 될 중요한 포인트들을 함께 살펴봤고요. 마지막으로 대한항공의 차트 저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한항공 같은 경우는 이제 이렇게 바닥권에서 반등을 하고 있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고, 금일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0.23% 정도 상승을 해주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부분대에서 저희가 전략을 짜는 것이 중요하다고 설명을 드릴 수 있겠는데요. 일단 앞서서 이렇게 지지와 저항을 받았던 121선을 돌파한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매크로적인 변수, 환율이라던가 유가 등 이러한 변수로 인해서 주가가 하락을 하게 된다고 한다면 저희가 이 121선에서 지지를 받을 수 있을지 함께 지켜보시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만약 이 부분대를 이탈하게 된다고 한다면 차트를 조금 크게 봤을 때 앞서서 지지와 저항을 받았던 부분대, 아니면은 이 전 저점 부분대에서 지지를 받을 수 있을지 함께 지켜보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제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현재 환경이 많이 바뀌고 있고 이러한 상황 속에서 항공권 가격 역시 30% 이상 비싼 수준을 유지하고 있을 것으로 추정이 되고 있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향후 긍정적인 실적들 아니면 합병에 대한 이슈라던가 긍정적인 전망들이 나오면서 주가가 상승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게 된다고 한다면요. 저희가 장기 이평선 241선을 돌파할 수 있을지 함께 지켜보시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만약 이 부분대를 돌파하게 된다고 한다면 상방으로는 이 단기 고점 부분까지도 열려있다는 부분 염두에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번 영상에서는요, 대한항공의 향후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포인트들, 그리고 저희가 보잉 항공기 인도 지원에도 불구하고 긍정적인 이익들, 실적들을 기대해 보시는 내용들에 대해서 자세하게 짚어보면서 진행을 했고요. 해당 영상은 개인적인 의견이 많이 들어갔기 때문에 투자자분들의 주관적인 생각과 해당 내용을 토대로 현명한 선택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영상 잘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면서 오늘 영상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